자, 그러면 오늘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어쩌다 오랜만이 됐냐면, 저희 집 인터넷이 며칠 좀 끊겨 있었어요. 네, 진짜로 인터넷을 못했다고요. 테더링으로 했는데 정말 죽을 것처럼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놀다 왔어요. 네, 뭐, 그래서 오늘은 7문제가 출제된 에듀케이셔널 코드 포스라 한 번을 설명을 할 거예요. 저는 이번 라운드에 출전을 해가지고 2번까지 풀었고요. 그리고 F랑 G가 있는데 F랑 G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 A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A는 bad triangle이라는 문제인데 C랑 C가 더 쉬웠. D번이 그랬나? 그랬나? 비슷비슷한 문제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A번부터 한번. A번은 bad triangle인데 A1부터 AN까지가 있는 배열이 주어지고 그게 그 정렬이 돼 있어요. 사실 저 정렬 돼 있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정렬했어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뭐 n이 그렇게 엄청 크지 않으니까. 뭐 그래서 우린 이런 그 A 배열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i번째, j번째, k번째 거를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대요. 삼각형을 만들 때 뭐 예를 들어 3, 4, 5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3, 4, 7을 가지고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7이 있고 3이랑 4를 붙이면 여기까지 안 닿거든요. 그러니까 7이 이만큼 있고 3이랑 4를 여기까지 오게 붙이려면 이렇게밖에 못 붙이니까 이건 직선이지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조건에 따라서 삼각형을 못 만드는 IJK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AI부터 AN까지 그 어떤 숫자들을 받아가지고 이 안에 삼각형을 못 만드는 조합이 하나 이상 존재하면 몇 번을 썼을 때 삼각형을 못 만드는지를 한 가지 출력하면 되고요. 그런 조합이 없는 경우 10을 가지고는 그 삼각형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마이너스 1을 출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n은 3 이상이기 때문에 항상 삼각형은 뭔가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삼각형을 만드냐 못 만드느냐만 출력하면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뭐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 중고등학교 수학에 다루듯이 그 어떤 A, B, C가 있고 A, C가 있고 그리고 A랑 B랑 C의 크기 관계가 이렇게 A 더하기 B가 C보다 더 커야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A 삼각형을 못 만들게 하려면 C는 가능한 크게 A, B는 가능한 작게 한번 이 배열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우린 이 배열이 그 사전순으로 아니 non decreasing order로 그러니까 AI가 AI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열에서 가장 작은 A, B랑 가장 큰 C를 찾으려면 맨 앞에 2개, 맨 뒤에 1개 이렇게 보고 이렇게 2개를 A, B 이거를 C로 했을 때 삼각형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분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4 플러스 6은 B보다 작으니까 삼각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안 되는 걸 여기다가 출력을 하면 되고요. 여긴 2, 3, 예제선 2, 3, 6을 출력하긴 했는데 우리는 아무거나 출력해도 돼요. 1, 2 그리고 1, 2, 3, 4, 5, 6, 7, 7, 1, 2, 7 그렇게 출력하면 되고 뭐 이렇게 1, 1, 그 1억, 10억 이런 경우에 뭐 n 앞에서부터 1, 2, 3 출력하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 뭐 삼각형 몇 번을 하는데 뭐 순서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냥 편하게 출력하면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굳이 전 이거 정렬돼 있다는 부분을 못 읽어가지고 문제에서
굳이 이걸 정렬을 하고 번호를 다시 매기고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전 이렇게 페어로 받아가지고 그 거기다 번호를 매기고 정렬을 하고 정렬된 상태에서 제일 작은 것들을 봐서 그것들의 그 번호를 출력하는 이런 복잡한 작업을 했는데, 근데 굳이 안 그래도 돼요. 문제를 주의 깊게 읽으면. 저는 그냥 문제 다 파악했다, 이거 안 되는 거 하나만 찾자 하고 대충 읽고 들어가니까 이런 짓을 했는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정렬할 필요 없이 그 1, 2번이랑 맨 마지막 번호 체크해 본 다음에 그 1, 2번이랑 마지막 번호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출력하거나 하면 됩니다. A번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B번으로 가보죠. 이건 substring removal game인데, 이 문제는 이런 0과 1로 되어 있는 바이너리 스트링 위에서 그 특정 연속된 0 아니면 연속된 1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데 한 사람이 차례를 받으면 그 여기서 원하는 그 특정한 연속된 0이나 연속된 1을 그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그 110, 1111, 001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 뭐 지난번에 해설한 흔적이다, 뭐 대충 지우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우리는 우리는 뭐 이렇게도 지울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도 지울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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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연속된 0 아니면 연속된 1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고 남은 부분은 서로 그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 2를 중간에 지우면 여기 이쪽 1이랑 이쪽 1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건 그 점수를 어떻게 얻느냐의 문제인데, 점수는 지운 그 1 개수만큼 얻어요. 그러니까 1을 몇 개 지웠냐 가지고 점수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을 전부 지워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더 이상 점수 얻을 데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건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앨리스랑 밥이 서로 게임을 해요. 둘이서. 그리고 앨리스가 먼저 합니다. 이때 앨리스가 최대한 점수를 많이 따면 몇 점을 따느냐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숫자를 어떻게 지우는 게 전략적으로 좋은 플레이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린 여기서 0을 지우는 건 별로 좋은 플레이가 아니에요. 0을 지우는 건 왜 좋은 플레이가 아니냐. 일단 0을 일부를 지우면 그 여기랑 여기가 이어지는데, 그러면 그 딱히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1은 똑같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상태고 이쪽 0이랑 뭔가가 붙진 않고요. 만약에 0을 전부 지우면 상대는 여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0을 전부 지우는 것도 역시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2를 지운 개수만큼 점수를 따니까 2를 지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를 지우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린 그러면 0을 그냥 0을 지울 생각도 하지 말고 2를 어떻게 지우냐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2를 어떻게 지우냐? 2를 일부를 지우냐? 아니면 전부를 지우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일부를 지우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부를 지우면 우리는 그 나중에 누군가가 이 안 지운 부분에 대한 점수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그걸 가져가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을 지울 거면 1을 전부 지우는 게 낫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1로만 이루어진 서브스트링을 제일 긴 걸 하나 찾아서 그걸 지우는 게 제일 좋은 플레이다라는 거를 몇 가지 생각들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일단 증명된 건 아니에요, 이게. 증명은 해주실 분. 이거에 대한 증명은 그 에디토리얼에 올라올 겁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정확한 증명은. 네. 일단 우리는 이게 이런 스트링이 있으면 그 중에 1로만 돼 있는 제일 긴 서브스트링을 지우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상대 차례가 넘어가면 그 상대도 똑같이 1로 돼 있는 제일 긴 걸 지우겠죠. 1로 돼 있는 제일 긴 걸 다 지우고 나면 우리는 더 0으로 돼 있는 스트링만 남게 되거든요. 0으로 돼 있는 스트링은 누가 뭘 어떻게 없애든 간에 나머지 점수를 얻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로 돼 있는 스트링들이 몇 개가 어떻게 있는지만 파악을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1로 돼 있는 스트링이 총 몇 개가 있는지를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4개, 1개가 있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4개는 앨리스가 가져가고 1개는 바비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A, B 순으로 그 1로 돼 있는 스트링을 가져가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좀 긴 인풋이 들어오면 이거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1로만 돼 있는 스트링이 몇 개가 있는지의 형태로 바꿉니다. 아이씨, 이거 왜 또 이게 좀 그 항상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 건 아니라서 1로만 돼 있는 스트링이 몇 개인지를 형태로 바꿉니다. 그러면 2개, 3개, 4개가 있죠. 그걸 정렬을 해요. 4개, 3개, 2개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1번은 앨리스가 가져갈 거고 2번은 바비 가져갈 거고 3번은 앨리스가 가져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증명 가능하긴 한데 일단 생각해 둘게요. 에디토리얼에 올라올 겁니다. 내일쯤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0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2칸 걸러서 한 번씩 있는 앨리스가 가져갈 차례에 해당하는 거를 전부 더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최적의 전략인가에 대한 질문은 무시할 겁니다. 라는 노트가 달려있죠. 네, 이거 굉장히 많은 그쪽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으로 문제 C. Put subarrays. Put subarrays는 어떤 구간을 잡아놓고 그 구간의 합이 그 구간의 길이와 같은 그런 구간이 몇 개 존재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라는 게 이 숫자들이 0부터 9까지가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각 칸마다. 그럼 그 칸들이 임의의 몇 개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n 칸이 있으면 뭐 n 곱하기 n-1개의 구간을 잡을 수가 있죠. 그 위에서 그렇게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의 합이 길이와 같아지는 지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가 잡히느냐를 출력을 하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왜냐면 이것들은 구간의 길이와 합이 같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6개. 이런 식으로 구간은 n 제곱 정도의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린 여기 n이 굉장히 커서 그 구간을 전부 다 체크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끝날 때 합이 정확히 길이와 같아지는지를 그거를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놓느냐? 처음으로 시작하는 구간은 합이 0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합이 몇으로 시작한 구간은 그러니까 합이 몇으로 시작한 구간은 뒤에서 몇 플러스 i 라고 하면 굉장히 헷갈리죠. 그럼 우린 그냥 이거를 다시 이거를 좀 모든 항에서 1을 빼가지고 다시 정리해 봅시다. 0, 0, 마이너스 1, 0, 0 이렇게요. 왜냐면 1은 정확히 1인 구간이 연속적으로 있으면 정확히 딱 구간의 길이만큼이고 만약에 0은 그거보다 작은 숫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걸 전부 마이너스 1을
찍어 놓고, 그리고 맨 앞에서부터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이 몇인 곳을 찍고 있나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처음에 시작하면 합이 0인 곳을 찍고 있어요. 합이 0인 곳에서 시작한 구간을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합이 정확히 그 0인 건 0에서부터 시작한 게 한 개니까 하나. 그리고 여기서 체크를 하면 합이 0인 곳에 하나 더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기존에 0으로 시작한 곳에 하나 더 추가되니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 합이 마이너스 1인 곳으로 가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합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0이고 여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죠. 구간 합을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식이냐면 우린 여기서 어떤 이런 엘리베이터 같은 배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처음에 0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이런 식으로 배열을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 1씩 전부 빼놓은 배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앞에서부터 새로운 값이 들어갈 한 칸 한 칸 진행할 때마다 현재의 높이를 여기다 현재의 높이에 해당하는 곳에다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1 해가지고 여기까지 두 번 세면서 두 번 답이 체크가 됐으니까 여기서 답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을 하면서 여기는 0에서 시작한 거죠. 똑같이. 근데 0에서 시작했는데 똑같이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1로 가면서 이젠 마이너스 1에서 체크해서 답이 없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 플러스 1 하고 하나 가져가고 한 번 체크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플러스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동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가산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다시 얘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1을 처음에 체크를 할 때 현재 있는 자리, 이 마이너스 1을 적용하기 전에 이 자리에 플러스 1을 먼저 체크를 했죠. 그런 다음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우린 지금 마이너스 1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 몇 개가 체크가 있나를 봐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1에 하나도 답이 없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체크한 답이 1, 2,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마이너스 1로 끝나는 답은 여기까지 없었으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한 답을 체크를 하려면 새로 0을 여기다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한 게 여기서 하나가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면 정확히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게 여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면서 또 체크를 하면 여기 하나가 더 있어서 이렇게 총 6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DP이면서도 일단 이런 형태의 자료 구조. 그러니까 특정 몇 번째, 0번째부터 플러스 몇 가지, 마이너스 몇 가지 이런 체크돼 있는 배열을 관리하는 이런 자료 구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좀 까다로운 문제였죠. 그리고 또 이 체크하는 순서가 또 좀 독특했는데 먼저 지금 있는 자리에다가 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몇으로 시작했는지를 먼저 넣고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동한 자리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답에 추가를 하는 이런 조금 복잡한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이게 조금 구현이 좀 까다로운 문제였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 간단하게 생기긴 했거든요. 정확히는 이 부분이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 맵 인트 그것도 되긴 하는데 네, 그것도 되죠. 그리고
있는 자리를 변경하고, 그리고 바뀐 자리에 있는 걸 답에 추가하고, 이 과정을 맨 앞에서부터 맨 끝까지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몇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여기서 어떤 특정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플러스 몇부터 시작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면 뭐 STL의 맵이나 셋 같은 걸 셋은 안 된다. STL의 맵을 써서 몇 번째 칸에 뭐 마이너스 몇 번째 칸에 몇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체크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좀 구현이 조금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많이 꼬이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제가 이거 TL이가 난 거는 제가 그냥 크기 생각 안 하고 그냥 100만짜리를 수천 번, T는 한 천까지 수천 번 초기화했다가 안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입력에 비례하는 식으로 다시 바꾼 흔적이에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문제 D로 넘어가 보죠. 문제 D는요, 이번 셋이 좀 많이 DP 셋인데요. 이건 그냥 DP예요. 이건 그냥 DP입니다. 이거는 이건 DP다 외에 딱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또 그리디거든요. 왜 그리디냐? 이걸 DP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문제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 직사각형들을 만들었는데, RGB에 해당하는 이 각각 각각 색상에 해당하는 그런 막대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막대기들이 R계 페어가 있고 G계 페어가 있고 B계 페어가 있는데, RGB가 각각 200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페어들이 페어들을 서로 다른 색을 두 개를 골라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냥 색깔이 없었으면 그냥 제일 큰 것부터 만들면 되는 거였겠죠. 근데 뭐 큰 것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이 RGB 중에 서로 다른 거 두 개를 가지고 만드는, 두 개에서 하나씩 골라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여기서 직사각형을 이어붙이거나 아니면 뭐 쪼개거나 하는 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여기 적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럼 우리는 R 배열에 몇 개가 있을 거고요. G 배열에 몇 개가 있을 거고요. 네, 정확히 그 색상으로 이 배열에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뭔가 직사각형을 하나 만든다. 근데 여기서 R에서 하나 꺼내고 G에서 하나 꺼내서 만들 거면 그거를 큰 것부터 꺼내서 만드는 게 좋다는 걸 짐작을 하고 푸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이렇게 큰 것들끼리, 뒤에서 큰 것들끼리 하는 게 앞에서 작은 거랑 앞에서 큰 거랑 뒤에서 작은 거, 뭐 뒤에서 작은 거랑 앞에서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를 대충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큰 것부터 그냥 RGB 현재 시점에서 제일 큰 것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RGB가 각각 200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까지 사용한 막대기의 개수를 200 곱하기 200의 세제곱 정도 공간이 있으면 이걸 전부 펼쳐 놓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00의 세제곱이면 뭐 8 곱하기
800만? 그렇게 안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R 곱하기 G 곱하기 B 공간에다가 이 가능한 그 답을 전부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근데 가능한 답을 전부 어떻게 체크하느냐? 우리는 이 DP에 대한 점화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answer I A A는 X 이게 좀 길어요. answer I-1 A K 아니면 answer 왜냐면 그냥 막대기를 건너뛸 수 있는 거니까요. 안 쓰는 막대기. 안 쓰는 막대기에 대한 체크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A-1 K 아니면 I K K-1 이게 3차원이라서 다행이지 한 11차원 정도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끔찍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면 막대기를 쓰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I-1 K-1 K 플러스 R I 곱하기 R 아니 B A 이게 네 번째고요. 비슷한 거 이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RG, RB, GB 이렇게 세 가지 색 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해가지고 6개 중에 제일 큰 걸 현재 값에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점화식을 깔끔하게 깔끔? 안 깔끔하지만 어쨌거나 그 완전한 형태의 점화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식을 짜가지고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답을 구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아래 3개만 써도 돼요? 그래요? 그럼 건너뛰는 거 어떻게 체크하지? 아, 건너뛰는 건 항상 맨 뒤쪽이라서 그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정렬을 해놓으면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정렬을 해놓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맨 건너뛰는 건 항상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하고 100으로 우선순위 큐 쓰면 덜 더럽게. 근데 굳이 고작 세 가지 있는 거에다가 이중반복문을 쓰고 싶진 않았어요. 이중반복문이나 거기다 재교추를 쓰고 싶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큐를 쓰는 방법도 있겠네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풀 수가 있는데 코드는 그냥 쫙 늘어놓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와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중요한 거는 0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0보다 작은데 뭔가를 끌어오려고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맨 마지막 칸에 있는 걸 출력하면 돼요. 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깔끔하죠, 아주? 이 벡터 안에 벡터를 보시고요. 그리고 또 무슨 끔찍한 짓을 해놨냐 내가. 모르겠다. 근데 이 정도면 상당히 깔끔한 3중만 목문 아니에요? 아닌가? 아닌가? 이 정도면 상당히 깔끔한 3중만 목문 아닌가요?
며칠 동안 방송이 없던 거요? 그렇지, 읽을 수 있는 방법이지,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아니, 전 누구처럼 읽을 수 없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고요. 죄송합니다. 사실 여기 읽을 수 없는 방법을 좀 짜놨습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서. 2번. 아니야, 네 스파게티는 충분히 먹었어. 제가 이번 월요일에 저 친구를 만나가지고 스파게티를 먹고 왔거든요.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고, 진짜로 리터럴리 스파게티를 먹고 왔어요. 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차원 DP를 하면 돼요, 이 문제는. 정렬을 해놓고. 그러니까 정렬을 해놓는다는 게 그리디죠. 그 다음 문제. 뭘로 먹었냐고요? 오뚜기 스파게티 먹었습니다. 다음 문제. 문제 2로 넘어가 보죠. Two types of spells. 문제는 폴리카프라는 우리의 등장인물이 또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스펠로 몬스터를 쏴 죽이는데, 근데 스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이어 스펠이고 하나는 라이트닝 스펠인데, 그래서 파이어 스펠이랑 라이트닝 스펠이 다른 게 뭐냐면, 라이트닝 스펠은 라이트닝 스펠을 쓴 다음에 그 다음으로 쓰는 스펠이 데미지를 2배로 준다는 거예요. 중첩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2배, 4배, 8배 이런 건 아니고 바로 다음 게 2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스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펠들을 전부 한 번씩밖에 못 쓴대요. 이거 굉장히 옛날 RPG 같은 느낌이 나죠. 요즘 2000년대 이후 RPG는 보통 스펠 하나당 한 번 이런 제한이 보통 없는데, 마치 파이널 판타지 1, 2 그때쯤에 아니 됐고 네, 대충 그런 식으로 스펠들이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폴리카프는 그것들을 딱 한 번씩만 쓸 수 있지만 아무 순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스펠을 썼을 때 최대 데미지를 뽑으려면 어떤 순서로 스펠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그 스펠들이 쿼리로 들어옵니다. N이 20만이고 폴리카프가 새로 배우는 스펠은 양수로 들어오고 새로 잃어버리는 스펠은 음수로 들어와요. 그리고 1은 라이트닝 스펠이고 0은 파이어 스펠이고, 이런 식으로 새로 들어오는 스펠은 양수로, 없어지는 스펠은 음수로,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이 스펠들을 가지고 최대한 데미지를 뽑으면 몇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N은 20만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펠들을 최대한 최대한 데미지를 많이 주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러니까 파이어를 빨간색, 라이트닝을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면 라이트닝 뒤에다가 파이어를 넣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야지 그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예시로 파이어가 1, 5, 그리고 라이트닝이 2가 있으면 우리는 라이트닝을 파이어 큰 거 바로 이전에 놓는 식이 좋을 거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일단 스펠들이 몇 개가 있으면 그것들 중에 제일 높은 것들한테 라이트닝 스펠로 인한 더블 데미지를 주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파이어 스펠이 1, 2, 3, 4, 5, 라이트닝 스펠이 6, 7, 8, 9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9개의 스펠이 있으면 우리는 제일 높은, 우린 그럼 라이트닝 스펠을 5개를 줄 수가, 4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뒤에다가 더블 데미지를.
근데 우린 여기서 라이트닝 스펠을 전부 제일 높은 거에다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못 줘요. 왜냐면 그 7, 8, 9는 뒤에다 뭔가 뒤에다가 줄 수 있는데 6은 그 받을 게 없죠. 그러니까 다른 라이트닝 스펠로부터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라이트닝 스펠이 너무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것들이 라이트닝 스펠로만 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라이트닝 스펠을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둘 수는 없겠구나. 그럼 만약에 라이트닝 스펠이 제일 높은 것만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걸 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1, 2, 3, 4, 6이 있고 라이트닝이 5, 7, 8, 9가 있으면 그럼 우리는 그 7, 8, 9 이전에 그 6을 이렇게 놔서 그 아까 의도했던 것처럼 정확히는 7, 8, 9가 아니라 6을 이렇게 놔서 라이트닝 스펠을 우리가 원하는 가장 높은 거 뒤에다가 놓는 이런 배치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일 낮은 라이트닝 스펠이 제일 낮은 그 뭐냐, 그냥 제일 낮은 라이트닝 스펠이 그 이 높은 그룹 전체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스펠을 두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 하이랑 로우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그룹은 그 라이트닝 스펠 뒤에다가 두는 그룹. 로우 그룹은 그 라이트닝 스펠 뒤에다 안 두고 그냥 시전하는 그룹. 그러면 우리는 하이 곱하기 2 더하기 로우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라이트닝 스펠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딱 하나 맨 뒤에 있는 파이어 스펠을 끌어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파이어 스펠을 끌어올 수 있으면 그 라이트닝 스펠 하나를 빼고 파이어 스펠을 하나 넣으면 되는 거고, 파이어 스펠을 끌어올 게 없으면 라이트닝 스펠을 하나 빼고 다시 추가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허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업을 10만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업을 최적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들어올 때마다 저는 STL에 셋을 썼어요. STL에 셋을 써가지고 그 셋 위에다가 놓고 그 셋 위에 있는 값을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트닝 스펠이 몇 개가 있느냐를 가지고 이 하이랑 로우의 개수를 관리를 하고,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트닝 스펠 개수보다 하이가 많으면 내려줘야 되고 하이가 적으면 올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상황, 그러니까 이 라이트닝 스펠들이 제일 강한 스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제일 강한 스펠부터 다 주려고 보니까 전부 라이트닝 스펠인 경우에는 이렇게 갖다 쓴다라는 예외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짜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저는 이것도 좀 고칠만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라이트닝 스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펠들 중에 그 2배로 시전할 하이 그룹, 아니면 2배가 아닌 로우 그룹으로 나누고, 그걸 받아서 어떤 스펠이 들어오면 라이트닝에 집어넣고, 아니면 로우나 하이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로우 그룹과 하이 그룹을 관리를 해서 항상 하이 그룹의 합이 몇인지, 그리고 전체의 합이 몇인지를 전부 세워 놓은 다음에 라이트닝 그룹이 만약에 하이 그룹이랑 정확히 같으면, 그러면 이렇게 맨 앞에 있는 라이트닝 스펠에 대해서 2배를 못 처리하는 그런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답을 출력하는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걸 각각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각각 전부 로그 n에 해결이 돼요. 이 모든 작업들이. 그렇게 해서 이걸 10만 번을 해서 n 로그 n만에 이게 답이 나오는 코드인데요. 이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세그먼트 트리를 써도 될 거고 아니면 뭐가 있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그 외에 더 설명할 게 뭐가 있나? 좌표 압축에 세그먼트 3 3개에다가 이분 탐색 2개. 플레이 트리. 이걸 적당한 그 이진 탐색 트리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 탐색 트리에 넣어가지고 그 맨 제일 큰 값이랑 제일 작은 값을 계속 관리를 해줘서 그게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 꼭 맨날 어렵게 푼다고. 이걸 왜 세그먼트 트리를 써서 푸는 거지? 하여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오늘 준비한 풀인데 약간 좀 오늘 B랑 E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전형적인 그쪽 알고리즘을 쓰라고 강요하는 문제 같은 느낌이었고 근데 저도 n 로그 제곱 n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F는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약간 D랑 E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D랑 E가 D는 넌 이걸 DP로 풀어야 한다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넌 이거를 이렇게 줬는데 당연히 DP로 풀어야 한다가 E였고 그리고 F는 D였고 E는 그 좀 바이너리 서칭 트리를 사용해서 그걸 여러 번 업데이트하는 자료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죠. 거의 그것만 하는 문제였어요, 거의. 그래서 그렇게 그 자료 구조에 대해서 숙련이 돼야 한다는 거 외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적어도 코드를 저도 한번 엎은 거거든요. 한번 좀 막 그 라이트닝이랑 그 파이어랑 따로따로 관리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전체 그룹이랑 그 라이트닝 그룹만 따로 만들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바꾸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서도 좀 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그냥 이 기법 공부해서 풀어라는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뭐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라이팅 수만큼 합을 더해줘야 되는데 셋으로 상위합이요? 이거 그니까 로우 셋이랑 하이 셋을 따로 관리하면 돼요. 5차원 체스요 안 해요. 로우 셋에는 그러니까 라이트닝 개수만큼 하이를 관리하고 그리고 로우 셋에는 하이에 안 들어간 것들을 넣는 거죠. 근데 로우 셋이랑 하이 셋을 계속 관리하는 게 좀 까다로운데 뭔가 새로 값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대충 하나씩 서로 로우셋에서 제일 큰 거 하나 밀어주고 그리고 하이셋에서 제일 작은 거 한번 밀어주고 그 작업을 한번 하고 하이셋에서 작은 거 한번 밀어주고 로우셋에서 큰 거 한번 밀어주고 한번 작업을 하고 이런 관리 작업이 필요해요. 이 과정에. 그러니까 현재 있는 로우셋의 제일 큰 거랑 하이셋의 제일 작은 게
관계가 제대로 성립하는지 체크를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관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개 쿼리당 로그 n 안에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새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는 건 전부 로그 n 안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라이트닝 개수 이상이 아니라 정확히 라이트닝 개수만큼만. 정확히 라이트닝 개수랑 똑같은 만큼만 하이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라이트닝 개수도 정확히 한 개씩만 줄어들거나 늘어나니까 라이트닝 개수가 늘어나면 하이에도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거고 라이트닝 개수가 줄어들면 하이에서도 하나 빼야 되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이에서 제일 작은 거에서 빼거나 로우에서 제일 큰 걸 넣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스펠이 들어오면 그거를 라이트닝이면 라이트닝 안에다가 넣고 그게 라이트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로우랑 하이에다가 나눠서 넣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익숙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히 몇 개만큼 나눠서 관리하는 게. 이거 되게 자주 사용할 법한 패턴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 문제는 중요한 건 결국 라이트닝 뒤에 못 놓는 건 딱 하나 발생할 수 있다. 아, 그렇죠. 힙 쓰는 거랑 비슷하죠.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맥스입 미닙 쓰는 거랑. 그러니까 정확히 X개를 항상 유지하는 그런. 그렇죠. 힙을 써도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 할 수도 있고, 힙으로 쓸 수도 있는데, 힙을 쓰는 게 더 효율, 효율이 좋을 거야, 아마. 근데 힙은 넣거나 뺄 때, 제일 큰 걸 넣거나 빼거나 아니면 제일 작은 걸 넣거나 빼거나밖에 못하는 거라서 좀 뭔가 확장하려면 좀 귀찮아지는 게 있죠. 좀 기능적으로는 이게 힙을 쓰는 것보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쓰는 게 좀 더 유연하죠. 물론 지금 하는 구현만 생각하면 힙을 써도 풀 수 있지만. 여기까지가 오늘. 아니 유연이란 말을 네가 하면 안 돼.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번 방송 때 보도록 합시다. 다음번 방송 글로벌 라운드 하는구나. 글로벌 라운드 일주네. 음, 모넌 방송 안 해요. 저 힘들어요. 글로벌 라운드 툭하면 막 누가 100점 올랐다더라, 누가 100점 떨궜다더라, 누가 200점 올랐다더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잃고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얻는 난이도인데 잠깐만 3시간이라고? 와 잠깐만 3시간이라고? 뭐야 몇 문제나 준비한 거야 도대체.
일단은 난이도 순인데, 왜냐면 배점이 다르니까요. 일단 난이도 순인데, 근데, 글로벌 라운드는 앞 문제가 안 풀리는데 다음 문제 풀려면 풀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잠깐만요, 몇 문제야? 9문제라고? 아니, 9문제라고? 나 무리,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나 이거 해설 못 해. 아씨. 아니, 9문제는 뭔데? ICPC야? 와, 9문제라, 9문제. 뭐, 어쨌거나 이거를 아마 하게 될 테니까 그때 봅시다. 잘 봐요.